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네. 그렇다고 너무나 재미난 시장은 또 아닌 그런 연말이거든요. 네. 오늘 오후장은 무엇을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피크아웃. 네. 피크아웃이 여기저기 붙더니 이제는 오미크론에도 붙네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네.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일단은 그림을 좀 보면서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좀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남아공의 신규 확진자 그래프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남아공의 사망자 숫자입니다. 계속 좀 들쭉날쭉했었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보시면 과거에는 코로나 변이일 때 이렇게 좀 무난하게 올라왔지만은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수직 상승했었죠. 자, 다음 보시면 이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남아공에 있어서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아래 것과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확진자가 급증했던 반면에 사망자 숫자는 조금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어쨌든 감염력은 상당히 컸었는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자가 또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오미크론이 이제 주춤한다면은 아마 내년쯤에는 코로나가 종식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떤 공급망 정책도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반도체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이 오미크론이 피크아웃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확진자가 좀 감소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 지금 이제 어젯밤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치료제 승인이 나면서 이제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도 병상에 모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구용 치료제가 있으면은 집에서 알약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어쨌든 이 경구용 치료제 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89%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는 좀 더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이제 이 세 번째 공급망 회의를 했는데 이 우려했던 물류 대란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물품들이 움직이고 있고 선물은 배송되고 있고 매장의 선반은 비어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급망 전체가 풀리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반도체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만 아니라면은 이런 수급이 되게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네. 다음 주 연말에 어떤 배당락도 있고 또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좀 주춤할 수 있다. 다만 연말에 이런 정도의 어떤 악재가 끝난다면은 내년 신년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로 볼 수 있는 오미크론이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최동호 회장님은 저한테 또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시나요? 줘야죠. 안 주실 거잖아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네, 주실 겁니까? 수익률로. 알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오늘 또 공개될 두 가지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선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장세 안에서 기판 관련주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뜨거운데 저희가 또 그 종목 갖고 있잖아요. 네. 바닥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네. 바로 코리아 서킷가 이제 좀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 오. 바로 3, 4일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다음 날 급등이 나왔고 오늘까지 급등 이어가면서 현재 이제 신고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목표가를 제가 27,000원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 돌파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PCB 쪽에는 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릴진 몰라도 이런 종목들로 보시면 급등한 종목이 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한글과 컴퓨터, 싸이월드 관련주로 제가 NHN벅스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수익 났는데 아직까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리고 나서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다만 지금 저점에서 매수 관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싸이월드가 오픈이 밀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은 1월 달에 오픈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한컴타운 먼저 오픈했는데 여러분들 수우파 많이 아시죠? 지금 이제 여성 댄서분들이 나와서 최근에 좀 뭐 광고에도 좀 다 섭렵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허니제이라는 그 이제 우승자죠. 이 홀리뱅의 리더인데 그분이 한컴타운에서 또 팬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24일 날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컴타운에서 하기 때문에 한컴타운의 1번 종목인 한글날 컴퓨터 다음 주까지도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제가 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자화전자인데 자화전자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애플의 공급망으로 들어가면서 어제까지 좋았던 모습이고요. 오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자화전자에 대해서 애플 공급망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미에다가 이제 애플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죠. 급등 나온 건데 이런 종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이렇게 또 올라갈 만한 종목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까지 보여준 자화전자 이야기했고요. 또 네. 조금 전에 한글과 컴퓨터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최현우 매니저님도 수우파 보셨어요? 저는 잠깐 봤는데 네. 원래 이제 제가 그런 거는 잘 안 보는데 와이프가 보는 옆에서 보니까 멋지고 네, 재밌고 아, 네. 그러면 거기 유행어 잘 모르시겠네요. 들으면 알 것 같은데요. 아, 안 모르실 것 같은데. 네. 헤이, 모르세요? 헤이. 모르겠네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은요,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중국 인텔 승인, 저희가 이 이야기 오늘 또 해보려고 하는데 네. SK하이닉스 어제 상승의 서방님이 마침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부분 인수 언제 결정이 날까요? 라고 했는데 네. 어제 속보가 나왔죠. 어제 저녁에 나왔고 네. 요것 때문에 오늘 하나마이크로는 10% 넘게 급등 나오고 있는 건데 찐수혜주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인텔 승인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중국 공장 인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 1년, 2개월 전쯤에 인수를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반독점 관련이 있다 보니까는 주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한 국가 승인 다 받았는데 중국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 다 통과된 거고 그렇다면 이제 돈만 내고 이제 인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는 게 승인 났다. 바로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의 그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원래 그 좀 1년 2개월 동안 지연됐던 건데요. 중국의 승인과 함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한국, 대만, 영국, 유럽 연합까지 다 승인 받았었는데 중국만 미루고 있어서 중국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뭐 이번 연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다 끝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냐? 지금은 낸드 플래시에 있어서 이 그 점유율 3위거든요. 근데 단번에 2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3분기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13.5%고요. 삼성전자가 34%, 그다음에 이제 2위인 키옥시아가 19%인데 인텔이 5.9%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이닉스의 13%에다가 인텔 5.9%를 더하면은 2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중국에 있는 거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단숨에 2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출이 크게 잡히는 거겠죠. 이런 면에서 지금 하이닉스의 어떤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실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수주가 나왔던 거고요. 찐 수혜주 하나를 또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번에 인텔의 랜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이 부분이 네. 혹시 독이 든 성배 같은 그런 단점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수하니까 뭐 나중에 또 뭐 안 됐을 때 네. 뭐 투자도 또 더 많이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인텔 중국에 있는 공장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독이 든 성배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제가 볼 때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우리 이제 하반기는 못 갔다 보니까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좀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는 이걸 하이닉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진 만큼 제가 봤을 때 한 3, 4년 동안은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많은 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과한 걱정이다. 네, 이렇게 걱정하지 보겠습니다.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뉴스를 가지고 또 저희가 선물이 될 만한 종목을 골라봐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코미코라는 종목인데 아마 제가 코미코라는 종목을 미국의 오스틴에 그 공장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코미코가 오스틴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법인도 갖고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인텔 공장을 인수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코미코가 또 법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미코가 지금 하이닉스 내에서 세정 코팅 점유율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인텔 공장을 인수하는데 인텔 공장의 공급사를 다 가져오진 않겠죠. 결국에는 그 중국 기업을 이제 잘라내고 지금 이 코미코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인수해서 가동에 들어간다면은 코미코가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마이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이닉스에서 1조 원대의 후공정 계약을 따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하이닉스 내에서 세정 코팅 제품 점유율 1등이 코미코이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주는 바로 코미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실제로 코미코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TSMC, 인텔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 중국 낸드 법인 공급 가능성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히려 인텔이 중국 시장에 공장 인수했을 때 코미코가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스틴에도 생산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은 미국의 제2 반도체 공장이 오스틴이 아니라 테일러로 확정을 했지만은 테일러하고 오스틴하고 한 시간 걸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수익이기도 하고 중국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수익이기도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양대 산맥에 있어서 둘 다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미코의 지금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대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반도체 조정이 좀 나오면서 충분한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테일러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했었다가 실제로 이제 오스틴이 아니라 테일러로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죠. 다만 테일러하고 오스틴하고 한 시간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큰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하이닉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찾는 건데 코미코가 이 세정 코팅 제품에 있어서 하이닉스 점유율 1등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요, 이 박스권 상당히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땐 시간 문제라 좀 보여집니다. 목표가 85,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61,000원, 목표가 8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코미코 첫 번째 종목으로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애플카 내년 9월, 네. 이게 대만의 한 언론사 보도가 그쵸. 나왔는데 갑자기 시계가 확 당겨졌어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2024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바로 내년 2022 년. 9월에 나온다고 이제 대만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만의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9월 달에 애플카 이제 그 어떤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만 자동차 부품 대만 자동차의 부품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인데 왜 나왔는가 봤더니 대만 자동차의 부품사들이 새롭게 공장을 짓기도 하고 또 이전하기도 하고 생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그 기업들이 애플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업계는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들이 증산 추이가 뭐 지금 내년부터 그 생산을 하는 기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이 대만 기업들을 봤을 때 애플카의 생산이 내년 9월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헝다의 신규 공장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형 생산 라인을 허다의 신규 공장은 이 인공지능형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 건데 현재 6개의 신규 생산 라인을 내년 2분기부터 가동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다뿐만이 아니고 이 굵직굵직한 대만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내년 뭐 연말부터 하는 기업도 있고요. 내년 2월부터는 지금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 봤을 때 그렇다면은 애플카의 생산이 내년 9월부터는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애플카는 지금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지금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2022년, 2021년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기대를 했지만 네. 2차 전지주만 거의 살아남은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같이 크는 산업이니까 네,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럼 나왔을까요? 최현담 매니저님의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네. 자, 칩셋 미디어 차트상 자리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칩셋 미디어 내용이 훌륭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의 훌륭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를 상장시킨다고 하면서 관련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모빌아이 상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칩셋 미디어다. 이 칩셋 미디어는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 설계 자산 같은 경우도 비용이 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설계 자산을 모빌아이에 공급하고 있어서 모빌아이가 상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모빌아이 상장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지금 약 59조 원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조만간 상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수익이기도 하다.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ADAS.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됐을 때 역시나 칩셋 미디어가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NXP를 고객수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 NXP가 차량용 반도체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거기서 확보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 하만과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NXP가 지금 그 하만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이미 하만을 인수했기 때문에 NXP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 NXP 수혜주가 또 칩셋 미디어다.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의 모빌아이와 이 NXP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칩셋 미디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NXP 인수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칩셋 미디어다라고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요 위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서 25,000원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악성 매물 다 소화가 된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입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 또 자율주행이 핫한데 그 안에서 사실 칩셋 미디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공개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정말 산타클로스의 선물과 같은 종목이 되었으면 바라고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리뷰를 원했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뭐 한전기술도 원하셨고 그리고 NHN 벅스도 또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네.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못 도와드렸거든요. 어디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거고 네. 제가 반도체까지 어제 또 많이 강조드렸는데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반도체, 게임, 메타버스 다 말씀드릴 거니까 4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 20분부터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